복잡한 뉴스를 재치 있는 키워드로 풀어보는 알고팡보고팡 팡팡 뉴스 시간입니다. 미디어 제주의 김은혜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오늘 준비하신 키워드가 원희룡 그가 알고 싶다는데 뭔가 의미심장하네요. 네, 원희룡 전 지사가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로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지명이 되면서 네. 다음 달 2일에 이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인사청문회 진행되기 이전에 좀 원희룡 지사가 지사 시절 당시에 제주에서 좀 어떤 일을 했는지 조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최근에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사안들이 떠오릅니다. 어떤 것부터 다뤄볼까요? 제가 소제목을 두 가지 정도 뽑아봤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보은 후원 그 절묘한 타이밍에 관하여라고 정해봤어요. 네, 최근에 여러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공개된 내용입니다. 원희룡 전 지사에 대한 후원금 내역이 논란이 됐죠. 네, 원희룡 도정 당시에 이 임명됐던 제주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 여럿이 그 원전 지사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건넸던 이런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재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좀 명단을 몇 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원전 지사는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으로부터 이 후원금 700만 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김영훈 제주 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1,000만 원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이 밖에도 오경수 전 제주개발공사 사장에게도 1,000만 원 후원금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보은 후원이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언급하신 기관장 모두 원희룡 전 지사가 제주도지사 시절에 직접 임명을 한 인사들입니다. 그래서 논란이 커졌는데 후원을 언제 한 건가요? 지금 해주신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이 후원금이 입금된 시기가 이게 굉장히 절묘한데요. 3명의 인사 모두 원희룡 도정에서 이제 기관장으로 임명된 후에 후원금을 입금을 했어요. 특히 그 김영훈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장의 경우에는 2018년에 이제 1대 원장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리고 2021년에 2대 원장으로 연임을 합니다. 그러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연임에 성공한 후에 이 김영훈 원장도 원희룡 전 지사에게 1,000만 원을 후원금을 입금을 했습니다. 네, 기자님. 사실 이 공공기관장이 연임하는 사례가 그리 드문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유독 이 김영훈 원장의 연임이 문제가 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번에도 되게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 이게 유독 그 진흥원장의 그 연임이 좀 논란이 됐던 게 원래는 진흥원장 임기가 3년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연임을 하려면은 조건들이 좀 있는데 예를 들면은 뭐 임기 중에 최종 경영평가에서는 최고 등급 받아야 되고요. 뭐 2년 연속 나등급 이상 받는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김영훈 원장은 이것을 다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는 그리고 2019년에 그리고 당시에 최종 경영 실적 평가라고 해서 이제 제주도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있는데 13곳 중에 이 진흥원은 10위. 그러니까 최하위를 기록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임기 만료로 이 원장은 물러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제주도는 이제 전국 공모를 실시를 했고요. 원장에 대한 이 김영훈 원장이 공모에 이제 들어가면서 후보로 최종 발탁이 되고 결국에 연임까지 성공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연임을 위한 일종의 편법이라는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다고요? 예, 맞아요. 그 당시에 이제 원도정이 그 전국 공모를 통해서 이거는 임명된 거니까 연임은 아니다,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명을 했었는데 네. 사실은 아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납득하기 좀 힘드실 거예요. 분명히 연임이 맞는데 연임이 아니다? 좀 이상하죠. 네. 네, 또 버스 준공영제 사고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고요? 예, 원도정이 계속 이제 자신의 최대 성과다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사업인데 대중교통 체계 개편, 그러니까 버스 준공영제 사업인데 이게 사실은 비판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계속 있죠. 버스 뭐 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쨌거나 이 버스 준공영자의 직접적인 수혜자라고 할 수 있는 버스 업체 대표로부터 1,000만 원 후원금을 원희룡 전 지사가 받았습니다. 예, 이게 이제 관련해서 소병 국회의원이 좀 비판을 한 게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는 원 후보와 그 버스업체가 서로 이권과 특혜를 주고받은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좀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참고로 이 후원금도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된 이후로 입금이 됐어요. 이 타이밍이 또 절묘한 거죠.
네, 고액 후원금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원희룡 전 지사 관련해서 다음은 어떤 이야기를 이어갈까요? 이번 소제목은 민의를 저버린 후 나몰라라 원희룡이라고 정해봤는데 네. 이 제주도민의 민심을 무시하고 이 원희룡 전 지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한 대표적인 사안들, 그러니까 영리병원과 제2공항 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참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논란입니다. 영리병원과 제2공항과 관련해서 민의를 저버린 결정이라면 공론조사위원회와 여론조사 이야기군요. 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이제 2015년 12월에 이 보건복지부가 제주 헬스케어타운 그 사업 계획을 승인을 하고요. 그리고 2016년 4월에는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그 건축 공사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도민분들 그리고 국민 전체적으로 좀 이 영리병원은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목소리를 좀 의식한 원희룡 당시 지사가 수기형 공론조사위원회를 꾸려서 한번 도민의 그 공론화 절차를 밟아보겠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에 공론조사위원회 결정은 영리병원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원희룡 당시 지사가 이 위원회 결정을 아예 무시를 하고 2018년 12월에 내국인 진료 제한이 있는 조건부로 이 영리병원을 결국에는 허가를 하죠. 당시 이제 원희룡 지사가 말한 내용들이 있는데 영리병원 허가 사실을 이제 알리면서 그 수기형 민주주의를 위한 공론조사위원회의 첫 결정 사항을 수용하지 못해서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렇게 사과도 했고요. 그러면서 또 어떠한 비난도 달게 받을 것이며 정치적 책임도 지겠다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원 지사는 어디 있나요? 지금 제주에 없고 책임도 지지 않았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이 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으면 좋겠고 저도 좀 원 지사가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예. 네, 당시에 이 허가 결정으로 인해서 수기형 민주주의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다,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이런 비난을 크게 받았죠. 영리병원과 관련한 소송 아직 진행 중이죠? 네, 지금 진행 중이고요. 원희룡 지사가 이제 영리병원 관련해서 결정한 두 가지 그 중대한 사안이 다 모두 그 소송으로 이어졌어요. 하나는 이미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한 그런 사안이고 현재 진행 중인 게 그 앞서 말씀드렸던 영리병원의 그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그 원희룡 지사가 줬던 거 이거에 이제 사업자 측에서는 부당하다 이런 이유로 소송을 제기를 한 거고요. 1심에서는 제주도가 이제 패소를 했고 다만 제주도가 얼마 전에 이제 항소하면서 2심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그 대법원까지 가서 이번 소송까지 패소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게 된다면은 원희룡 지사는 제주의 영리병원 물꼬를 아주 활짝 열어준 그런 지사로 역사적으로 아마 남게 될 확률이 높고 좀 부디 이번 사태가 이게 대한민국 의료 체계 근간을 아주 뒤흔드는 그런 일로 번지지 않기를 좀 저도 기자로서 좀 그리고 국민으로서 소망하고 있습니다. 네, 원희룡 전 지사가 제2공항도 반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던 도민 공론조사 결과를 무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공식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또한 민의를 저버린 영리병원 상황과의 연장선상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원 전 지사가 당시에 그 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반대 의견이 우세하게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제2공항에 대한 접근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 기본공항과의 조화로운 운영에 대한 염려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원 전 지사가 자기대로 좀 해석을 한 거죠. 도민사회에서는 뭐 이렇게 마음대로 할 거면 여론조사 뭐하러 했냐. 민주주의 파괴다 이거는 좀 이렇게 비판이 많이 나왔고 이 지금 제주도 제2공항 이 갈등은 사실 현재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다고요? 네, 원희룡 전 지사 이제 송악선언 네. 유명하잖아요. 제주도 그 자연경관 해치는 개발 엄격하게 규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 전 지사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사업들 뭐 예를 들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비자림로, 해군기지 진입도로 이렇게 좀 자연훼손과 난개발이 이렇게 양립하는 이런 도로 사업이 시민분들이 굉장히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음에도 불구하고 묵살이 되고 강행이
됐거든요. 특히 뭐 원앙이나 맹꽁이 이렇게 좀 법정 보호종이 발견이 됐는데도 이걸 다 무시하고 도로 사업을 허가를 했어요. 제가 지금 도로 사업 얘기를 말씀드린 게 사실은 도로 사업 문제가 단순히 난개발이다, 뭐 자연훼손이다 이 문제도 있지만 더 좀 나아가면은 이 해안가에 있는 해안가와 거리가 있는 중산간 지역의 도로가 뚫리는 사업들이 원희룡 도정에서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불투소층 이렇게 쉽게 말해서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그 불투소층이 지면에 많아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데 혹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불투소층이 증가한다. 네, 불투수층이 많아진다면 빗물이 땅에 스며들지 못해서 저지대로 흐르게 되겠네요. 예, 제가 듣고 싶은 얘기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태풍이나 폭우가 제주도에는 이제 오게 되면은 비가 일시에 굉장히 많이 오게 되잖아요. 그럴 때 빗물이 이제 다시 다 제주 해안가 마을로 그러니까 불투수층을 따라서 흐르면서 밑으로 결국에 해안가 마을로 빗물이 다 흐르게 돼요. 이렇게 되면 해안가 마을들은 침수 피해를 겪게 됩니다. 이게 뭐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그 강정마을 그리고 그 화북 고늘동 마을에 직접 가서 피해 겪으신 주민분도 만나고 취재도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좀 중산간 일대 도로 사업들 계속 이뤄지게 되면 앞으로 좀 이런 사태가 우려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 후보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들 어떻게 다뤄지는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